오늘의 이야기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 멀어지고 결국 당신은 지친 마음에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연락을 끊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일 때 당신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나를 밀어내던 그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후회는 할까?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회피형 인간이 당신의 침묵 속에서 남몰래 바라는 것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회피형 인간이라고 해서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침내 연락을 멈추었을 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공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들이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써주기를, 그러나 안전한 거리에서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당신을 밀어냈을 때 그들의 행동은 차갑고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미묘하고 강력한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친밀감은 그들에게 압도당하거나 통제당하거나 자신의 자율성을 잃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에게서 완전히 잊히는 것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바람대로 정말로 사라져버리면 그들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늘 필요로 했던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무언의 확신을 위협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순적인 마음은 그들 내면에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안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는 것처럼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얽매여 있기를 바라는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조용히 아파하고 자신을 그리워하며 혹시나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이 환상은 그들에게 안전함과 통제감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위험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자신들이 관계에 책임을 지거나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들은 친밀함의 번거로움 없이 그저 원해지는 느낌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중간 지점에서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안전한 거리에서 감정적으로 대기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책임감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요. 둘째,
그들은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주기를 은밀히 기대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회피형 인간은 그것을 관계의 최종적인 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일시정지 상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생각에 당신은 잠시 그들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는 것뿐이며 언젠가 자신들이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가도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 역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감정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는 순간 조용한 권력 이동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밀어내고 거리를 만든 장본인이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당신이 먼저 문자를 보내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그래서 자신들은 그 불확실하고 취약한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평생 의지해온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관계에 감정 노동을 대신 해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누군가 먼저 다독여주고, 먼저 사과하고, 엉망이 된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불편함, 즉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확신을 줍니다. 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당신의 연락 한 통이 그들이 왜 거리를 두었는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도 모든 것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을 아직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주며 그들이 계속해서 감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과거에 당신이 늘 갈등 후에 먼저 다가갔던 사람이라면 당신의 침묵은 더욱 낯설고 불안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이 불안감을 마주하고 내가 왜 불안할까? 를 고민하는 대신 당신이 이 불안을 해소해주기만을 바라며 버티는 쪽을 택합니다. 당신이 또다시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하기에는 평생을 피해온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시간이 당신의 상처를 무디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은 감정적 안전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확고한 경계선으로 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당신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누그러져 자신들의 방식대로 관계를 재개할 수 있게 될 일시적인 단계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감정이 진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에게 강렬한 감정은 곧 압박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처음에는 당신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분노나 상처가 그리움이나 혹은 무덤덤함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불쑥 연락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거대한 지우개가 당신과 그들 사이의 모든 갈등과 긴장을 지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연락 두절을 끝이 아닌 냉각기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세운 경계선이 점점 유연해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당신의 모습, 즉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신경 써주고 다가와 주려 노력했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당신 또한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고 관계의 소음이 사라지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과거를 낭만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관계에 좋았던 점, 즐거웠던 순간, 서로에게 끌렸던 감정만을 기억해냅니다. 관계가 주는 압박감과 강렬함이 사라진 지금, 과거는 훨씬 더 안전하고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억 보정은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려운 부분들은 모두 잊은 채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대화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미소, 당신이 주었던 위로,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활기 같은 것들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 역시 똑같이 과거를 미화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 또한 침묵 속에서 오직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리고 있기를, 그래서 연락이 끊긴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은 잊고 자신을 그리워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연락할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관계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각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각색된 버전을 믿고 있기를 바라며 아무런 질문 없이,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자신을 다시 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당신이 변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의 익숙한 감정 패턴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당신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기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자신에게 인내심과 이해심을 보여주는 그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간 동안 성장했다면 그것은 관계의 규칙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새로운 경계선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불확실함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명확한 책임 없이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늘 감정적으로 곁을 지켜주던 당신에게 익숙했던 그들은 당신이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깊이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변화의 과정일까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내면의 힘을 발견했다면 그들이 알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지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당신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회피형 인간들이 오랜 침묵 끝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나 모든 것이 예전과 같기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안주하고 회피하는 동안 당신은 진화하고 배우고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과거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의 변화는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의 결말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연락을 끊고 침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는 사실 당신이 나아갈 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미성숙함을 반영할 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자리에 멈춰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길이 아닐 때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감정의 여정에 평온과 명료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 멀어지고 결국 당신은 지친 마음에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연락을 끊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일 때 당신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나를 밀어내던 그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후회는 할까?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회피형 인간이 당신의 침묵 속에서 남몰래 바라는 것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회피형 인간이라고 해서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침내 연락을 멈추었을 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공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들이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써주기를, 그러나 안전한 거리에서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당신을 밀어냈을 때 그들의 행동은 차갑고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미묘하고 강력한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친밀감은 그들에게 압도당하거나 통제당하거나 자신의 자율성을 잃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에게서 완전히 잊히는 것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바람대로 정말로 사라져버리면 그들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늘 필요로 했던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무언의 확신을 위협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순적인 마음은 그들 내면에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안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는 것처럼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얽매여 있기를 바라는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조용히 아파하고 자신을 그리워하며 혹시나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이 환상은 그들에게 안전함과 통제감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위험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자신들이 관계에 책임을 지거나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들은 친밀함의 번거로움 없이 그저 원해지는 느낌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중간 지점에서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안전한 거리에서 감정적으로 대기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책임감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요. 둘째,
그들은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주기를 은밀히 기대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회피형 인간은 그것을 관계의 최종적인 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일시정지 상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생각에 당신은 잠시 그들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는 것뿐이며 언젠가 자신들이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가도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 역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감정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는 순간 조용한 권력 이동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밀어내고 거리를 만든 장본인이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당신이 먼저 문자를 보내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그래서 자신들은 그 불확실하고 취약한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평생 의지해온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관계에 감정 노동을 대신 해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누군가 먼저 다독여주고, 먼저 사과하고, 엉망이 된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불편함, 즉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확신을 줍니다. 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당신의 연락 한 통이 그들이 왜 거리를 두었는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도 모든 것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을 아직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주며 그들이 계속해서 감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과거에 당신이 늘 갈등 후에 먼저 다가갔던 사람이라면 당신의 침묵은 더욱 낯설고 불안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이 불안감을 마주하고 내가 왜 불안할까? 를 고민하는 대신 당신이 이 불안을 해소해주기만을 바라며 버티는 쪽을 택합니다. 당신이 또다시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하기에는 평생을 피해온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시간이 당신의 상처를 무디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은 감정적 안전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확고한 경계선으로 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당신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누그러져 자신들의 방식대로 관계를 재개할 수 있게 될 일시적인 단계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감정이 진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에게 강렬한 감정은 곧 압박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처음에는 당신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분노나 상처가 그리움이나 혹은 무덤덤함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불쑥 연락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거대한 지우개가 당신과 그들 사이의 모든 갈등과 긴장을 지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연락두절을 끝이 아닌 냉각기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세운 경계선이 점점 유연해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당신의 모습, 즉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신경 써주고 다가와 주려 노력했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당신 또한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고 관계의 소음이 사라지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과거를 낭만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관계에 좋았던 점, 즐거웠던 순간, 서로에게 끌렸던 감정만을 기억해냅니다. 관계가 주는 압박감과 강렬함이 사라진 지금, 과거는 훨씬 더 안전하고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억 보정은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려운 부분들은 모두 잊은 채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대화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미소, 당신이 주었던 위로,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활기 같은 것들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 역시 똑같이 과거를 미화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 또한 침묵 속에서 오직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리고 있기를, 그래서 연락이 끊긴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은 잊고 자신을 그리워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연락할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관계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각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각색된 버전을 믿고 있기를 바라며 아무런 질문 없이,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자신을 다시 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당신이 변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의 익숙한 감정 패턴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당신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기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자신에게 인내심과 이해심을 보여주는 그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간 동안 성장했다면 그것은 관계의 규칙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새로운 경계선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불확실함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명확한 책임 없이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늘 감정적으로 곁을 지켜주던 당신에게 익숙했던 그들은 당신이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깊이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변화의 과정일까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내면의 힘을 발견했다면 그들이 알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지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당신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회피형 인간들이 오랜 침묵 끝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나 모든 것이 예전과 같기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안주하고 회피하는 동안 당신은 진화하고 배우고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과거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의 변화는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의 결말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연락을 끊고 침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는 사실 당신이 나아갈 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미성숙함을 반영할 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자리에 멈춰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길이 아닐 때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감정의 여정에 평온과 명료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 멀어지고 결국 당신은 지친 마음에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연락을 끊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일 때 당신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나를 밀어내던 그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후회는 할까?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회피형 인간이 당신의 침묵 속에서 남몰래 바라는 것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회피형 인간이라고 해서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침내 연락을 멈추었을 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공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들이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써주기를, 그러나 안전한 거리에서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당신을 밀어냈을 때 그들의 행동은 차갑고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미묘하고 강력한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친밀감은 그들에게 압도당하거나 통제당하거나 자신의 자율성을 잃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에게서 완전히 잊히는 것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바람대로 정말로 사라져버리면 그들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늘 필요로 했던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무언의 확신을 위협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순적인 마음은 그들 내면에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안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는 것처럼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얽매여 있기를 바라는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조용히 아파하고 자신을 그리워하며 혹시나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이 환상은 그들에게 안전함과 통제감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위험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자신들이 관계에 책임을 지거나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들은 친밀함의 번거로움 없이 그저 원해지는 느낌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중간 지점에서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안전한 거리에서 감정적으로 대기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책임감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요. 둘째,
그들은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주기를 은밀히 기대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회피형 인간은 그것을 관계의 최종적인 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일시정지 상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생각에 당신은 잠시 그들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는 것뿐이며 언젠가 자신들이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가도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 역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감정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는 순간 조용한 권력 이동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밀어내고 거리를 만든 장본인이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당신이 먼저 문자를 보내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그래서 자신들은 그 불확실하고 취약한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평생 의지해온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관계에 감정 노동을 대신 해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누군가 먼저 다독여주고, 먼저 사과하고, 엉망이 된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불편함, 즉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확신을 줍니다. 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당신의 연락 한 통이 그들이 왜 거리를 두었는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도 모든 것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을 아직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주며 그들이 계속해서 감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과거에 당신이 늘 갈등 후에 먼저 다가갔던 사람이라면 당신의 침묵은 더욱 낯설고 불안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이 불안감을 마주하고 내가 왜 불안할까? 를 고민하는 대신 당신이 이 불안을 해소해주기만을 바라며 버티는 쪽을 택합니다. 당신이 또다시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하기에는 평생을 피해온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시간이 당신의 상처를 무디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은 감정적 안전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확고한 경계선으로 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당신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누그러져 자신들의 방식대로 관계를 재개할 수 있게 될 일시적인 단계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감정이 진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에게 강렬한 감정은 곧 압박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처음에는 당신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분노나 상처가 그리움이나 혹은 무덤덤함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불쑥 연락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거대한 지우개가 당신과 그들 사이의 모든 갈등과 긴장을 지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연락 두절을 끝이 아닌 냉각기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세운 경계선이 점점 유연해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당신의 모습, 즉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신경 써주고 다가와 주려 노력했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당신 또한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고 관계의 소음이 사라지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과거를 낭만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관계에 좋았던 점, 즐거웠던 순간, 서로에게 끌렸던 감정만을 기억해냅니다. 관계가 주는 압박감과 강렬함이 사라진 지금, 과거는 훨씬 더 안전하고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억 보정은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려운 부분들은 모두 잊은 채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대화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미소, 당신이 주었던 위로,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활기 같은 것들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 역시 똑같이 과거를 미화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 또한 침묵 속에서 오직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리고 있기를, 그래서 연락이 끊긴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은 잊고 자신을 그리워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연락할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관계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각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각색된 버전을 믿고 있기를 바라며 아무런 질문 없이,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자신을 다시 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당신이 변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의 익숙한 감정 패턴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당신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기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자신에게 인내심과 이해심을 보여주는 그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간 동안 성장했다면 그것은 관계의 규칙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새로운 경계선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불확실함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명확한 책임 없이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늘 감정적으로 곁을 지켜주던 당신에게 익숙했던 그들은 당신이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깊이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변화의 과정일까 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내면의 힘을 발견했다면 그들이 알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지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당신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회피형 인간들이 오랜 침묵 끝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나 모든 것이 예전과 같기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안주하고 회피하는 동안 당신은 진화하고 배우고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과거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의 변화는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의 결말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연락을 끊고 침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는 사실 당신이 나아갈 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미성숙함을 반영할 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자리에 멈춰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길이 아닐 때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감정의 여정에 평온과 명료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 멀어지고 결국 당신은 지친 마음에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연락을 끊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일 때 당신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나를 밀어내던 그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후회는 할까?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회피형 인간이 당신의 침묵 속에서 남몰래 바라는 것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회피형 인간이라고 해서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침내 연락을 멈추었을 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공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들이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을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써주기를, 그러나 안전한 거리에서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당신을 밀어냈을 때 그들의 행동은 차갑고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미묘하고 강력한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친밀감은 그들에게 압도당하거나 통제당하거나 자신의 자율성을 잃을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에게서 완전히 잊히는 것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바람대로 정말로 사라져버리면 그들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늘 필요로 했던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무언의 확신을 위협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순적인 마음은 그들 내면에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안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는 것처럼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얽매여 있기를 바라는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조용히 아파하고 자신을 그리워하며 혹시나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이 환상은 그들에게 안전함과 통제감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위험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자신들이 관계에 책임을 지거나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들은 친밀함의 번거로움 없이 그저 원해지는 느낌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중간 지점에서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안전한 거리에서 감정적으로 대기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책임감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요. 둘째,
그들은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주기를 은밀히 기대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회피형 인간은 그것을 관계의 최종적인 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일시정지 상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생각에 당신은 잠시 그들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는 것뿐이며 언젠가 자신들이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가도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 역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감정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는 순간 조용한 권력 이동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밀어내고 거리를 만든 장본인이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당신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당신이 먼저 문자를 보내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그래서 자신들은 그 불확실하고 취약한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평생 의지해온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관계에 감정 노동을 대신 해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누군가 먼저 다독여주고, 먼저 사과하고, 엉망이 된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불편함, 즉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확신을 줍니다. 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당신의 연락 한 통이 그들이 왜 거리를 두었는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도 모든 것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을 아직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주며 그들이 계속해서 감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과거에 당신이 늘 갈등 후에 먼저 다가갔던 사람이라면 당신의 침묵은 더욱 낯설고 불안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이 불안감을 마주하고 내가 왜 불안할까? 를 고민하는 대신 당신이 이 불안을 해소해주기만을 바라며 버티는 쪽을 택합니다. 당신이 또다시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하기에는 평생을 피해온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시간이 당신의 상처를 무디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은 감정적 안전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확고한 경계선으로 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당신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누그러져 자신들의 방식대로 관계를 재개할 수 있게 될 일시적인 단계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감정이 진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에게 강렬한 감정은 곧 압박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처음에는 당신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분노나 상처가 그리움이나 혹은 무덤덤함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불쑥 연락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거대한 지우개가 당신과 그들 사이의 모든 갈등과 긴장을 지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연락 두절을 끝이 아닌 냉각기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세운 경계선이 점점 유연해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당신의 모습, 즉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신경 써주고 다가와 주려 노력했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당신 또한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고 관계의 소음이 사라지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과거를 낭만적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관계에 좋았던 점, 즐거웠던 순간, 서로에게 끌렸던 감정만을 기억해냅니다. 관계가 주는 압박감과 강렬함이 사라진 지금, 과거는 훨씬 더 안전하고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억 보정은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려운 부분들은 모두 잊은 채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대화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미소, 당신이 주었던 위로,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활기 같은 것들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 역시 똑같이 과거를 미화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 또한 침묵 속에서 오직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리고 있기를, 그래서 연락이 끊긴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은 잊고 자신을 그리워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연락할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관계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각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각색된 버전을 믿고 있기를 바라며 아무런 질문 없이,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자신을 다시 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당신이 변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는 것은 그들의 익숙한 감정 패턴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그들은 당신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기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자신에게 인내심과 이해심을 보여주는 그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간 동안 성장했다면 그것은 관계의 규칙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새로운 경계선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불확실함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명확한 책임 없이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늘 감정적으로 곁을 지켜주던 당신에게 익숙했던 그들은 당신이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깊이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변화의 과정일까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내면의 힘을 발견했다면 그들이 알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지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당신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회피형 인간들이 오랜 침묵 끝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나 모든 것이 예전과 같기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안주하고 회피하는 동안 당신은 진화하고 배우고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과거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의 변화는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의 결말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연락을 끊고 침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는 사실 당신이 나아갈 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미성숙함을 반영할 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자리에 멈춰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길이 아닐 때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감정의 여정에 평온과 명료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 멀어지고 결국 당신은 지친 마음에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연락을 끊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